여러분은 1년 동안 버리는 호두 껍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겉보기엔 쓸모없는 쓰레기가 그냥 매립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정원에 필요한 진정한 보물을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단단한 껍질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텃밭을 완전히 바꿔놓고 식물을 보호하며 놀라운 수확을 안겨줄 비밀 병기라면요.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이 천연 자원을 무시하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호두 껍질과 심지어 작은 칸막이까지도 얼마나 강력한 자원인지 증명해 드리고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호두 껍질을 절대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겁니다. 호두는 단순히 맛있는 간식 그 이상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호두의 놀라운 효능을 높이 평가했고 버릴 것 없이 모든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나무 껍질은 가죽을 무두질하는데 잎은 약재로 쓰였으며 특히 껍질은 우리 조상들은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오늘날 과학이 증명하는 엄청난 잠재력이 이 단단한 껍질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두 껍질에 대한 논란의 주된 원인은 바로 유글론 주글로네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유글론은 신선한 잎과 덜 익은 푸른 겉껍질에서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두 껍질을 사용할 경우에도 심은 작물에 해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되고 성숙된 호두 껍질에는 유글론 농도가 극히 미미하며 토양에서 매우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작물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천연 재료가 가진 놀라운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쉽고 명확한 활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두 껍질은 최고급 배수제입니다. 값비싼 인공 배수제나 깨진 벽돌은 이제 잊으셔도 됩니다. 만약 화분에서 실내 식물이나 모종을 키우고 있다면 용기 바닥에 껍질을 깔아주는 것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뿌리 근처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가정식물을 죽이는 주원인인 뿌리 썩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줍니다. 텃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고 점토질인 토양에 나무나 관목 묘목을 심을 때 구덩이 바닥에 호두 껍질을 한두 줌 던져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공기층이 형성되어 뿌리 시스템의 통기성이 향상되고 식물이 더 빨리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배수제로 사용하기 위해 껍질을 아주 잘게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몇 조각으로만 부러뜨려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오래 지속되고 친환경적이며 완전히 무료인 재료입니다. 호두 껍질은 토양 속에서 수년간 제 역할을 하며 그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정원사들의 가장 큰 공포인 바로 그 주글론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속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주글론은 실제로 많은 식물에게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두나무의 신선한 잎, 뿌리, 그리고 푸른 풋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죠. 넓게 가지를 뻗은 호두나무 아래에서 제대로 자라는 식물이 거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신선한입니다. 건조되고 단단해져 최소 몇 달 이상 묵은 껍질에서는 주글론의 농도가 수십 배 이상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잔여물이 토양에 들어가면 박테리아와 산소의 작용으로 불과 한두 달 안에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따라서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묵은 껍질을 멀칭이나 토양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다수의 텃밭 작물에게 완전히 안전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토마토나 고추처럼 특별히 민감한 작물 아래에는 갓 깬 껍질을 대량으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글론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귀중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활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멀칭, 물칭입니다. 여기서 견과류 껍질은 미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 두 가지 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집니다. 먼저 미관적인 측면부터 살펴봅시다. 깔끔하게 덮인 견과류 껍질이 밭이나 화단을 얼마나 품위 있고 정돈되게 만드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이 멀칭제는 집처럼 바람에 날리지 않고 깎은 잔디처럼 쉽게 뭉치거나 딱딱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식물의 푸르름을 돋보이게 하는 아름답고 입체적인 질감을 가진 층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장미정원, 암석정원, 알파인 가든 혹은 정원 산책로를 덮는 재료로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목재 칩과 달리 껍질은 수년간 색이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으며 해충을 유인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영구적인 멀칭제라고 할 수 있죠. 나무 밑동 주변이나 화단 표면에 단 한 번 깔아두면 수년간 멀칭층을 새로 덮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실용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정원의 아름다움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 보고 지나칠 수는 없죠. 이제부터 껍질 멀칭이 주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잡초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3에서 5cm 두께로 촘촘하게 덮으면 대부분의 한 해살이 잡초가 뚫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덕분에 김매기에 쓰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껍질은 토양의 수분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존합니다. 멀칭으로 덮어두면 한여름 폭염에도 땅이 쉽게 마르지 않아 물 주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뿌리가 가뭄이나 과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셋째, 멀칭은 토양 유실과 다짐 현상을 막아줍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비옥한 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으며 땅이 단단한 껍질처럼 굳는 것을 방지합니다. 껍질 아래의 흙은 항상 폭신하고 통기성이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멀칭층 아래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주는 지렁이와 유익한 미생물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처럼 껍질 멀칭의 실용적인 이점은 명백하며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놀라운 꿀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달팽이와 민달팽이에게는 견과류 껍질이 그야말로 악몽입니다. 이 복종류 해충들은 날카롭고 뾰족한 표면 위를 기어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연약한 몸이 이런 장애물을 지나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양배추, 비비추, 호스타 또는 딸기밭 주변에 잘게 부순 껍질로 10에서 15cm의 폭의 울타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완성됩니다. 그들은 이 장벽을 넘어 여러분의 작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는 화학약품을 전혀 쓰지 않는 완벽하게 친환경적이고 인도적인 보호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 방어막은 다른 해충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의 냄새는 땅강아지를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뾰족한 껍질이 흙 속에 섞인 구역은 쥐나 두더지가 피해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가장 취약한 작물들을 이 방법으로 보호해 보세요.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만약 밭이나 정원의 흙이 너무 딱딱해서
비가 오면 돌처럼 굳고 가뭄에는 쩍쩍 갈라지는 무거운 점토질 찰흙. 토양이라면 호두 껍질이 정말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 껍질은 훌륭한 토양 계량제 역할을 하며 토양 구조를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개선해 줍니다. 모래나 톱밥과는 달리 호두 껍질은 분해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흙 속에 공기와 물이 채워지는 미세한 빈 공간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땅은 훨씬 더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지며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을에 밭을 갈 때 잘게 부순 호두 껍질을 1제곱미터당 한두 양동이 비율로 흙 위에 뿌린 다음 갈아엎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완전히 가루처럼 곱게 빻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톱 크기 정도의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겨울 동안 토양의 순환 과정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에는 흙이 훨씬 더 다루기 쉽고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선된 환경에서는 작물의 뿌리가 충분한 산소와 수분을 얻으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호두 껍질이 흙의 산도 pH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양을 산성화시킨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알칼리성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사실 호두 껍질 자체의 pH 수치는 7에 가까운 거의 중성입니다. 이것은 호두 껍질 그 자체만으로는 토양 산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성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지도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다만 토양이나 특히 퇴비에서 호두 껍질이 서서히 분해되는 과정에서 환경을 약간 산성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는 수국그 진달래, 침엽수 또는 블루베리처럼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알칼리성 또는 중성 토양의 껍질을 멀치덮개로 사용하신다면 산성화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토양의 산염기 균형이 바뀔까봐 염려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텃밭 작물에 호두 껍질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껍질을 태워서 잿가루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호두 껍질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 바로 제-에어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일반적인 나무재가 좋은 비료라면 호두 껍질재는 식물을 위한 진정한 영양 집중체, 일종의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껍질은 건물이나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금속통 또는 전용 소각장 안에서 태워야 합니다. 껍질은 매우 뜨겁고 오래 타기 때문에 태우는 과정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나누어 소량씩 넣으며 태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광물성 비료보다 성분면에서 훨씬 뛰어난 미세하고 회색빛을 띠는 재를 얻게 됩니다. 완성된 재는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여 효능을 잃지 않도록 건조하고 밀봉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큰 자루 하나 가득한 껍질을 태우면 한 시즌 내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이 귀중한 가루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재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화학적 성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재를 그토록 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칼륨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칼륨은 식물의 개화와 결실, 열매 속 당분 축적, 그리고 겨울나기 준비를 책임지는 핵심 원소입니다. 둘째, 세포벽 강화, 뿌리 발달, 그리고 토양의 산성화를 중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칼슘도 매우 풍부합니다. 셋째, 이 재에는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2인P2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에너지가 되어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옥함의 핵심 요소 외에도 마그네슘, 철, 아연, 유황 등 다양한 미량 원소 복합체가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원소들이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무염소 복합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와는 달리 이것은 과용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재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건조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달걀 껍질재는 작물을 심기 전 땅에 주는 밑거름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봄이나 가을에 밭을 갈 때 1제곱미터당 종이컵 한 잔 정도의 재를 흙 표면에 고르게 뿌리고 흙과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가오는 한 시즌 동안 땅이 영양분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또한 감자, 토마토, 양배추, 호박 모종 등을 심을 때 심을 자리에 직접 재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 구멍당 흙과 잘 섞은 밥숟가락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는 어린 식물에게 아주 강력한 초기 성장을 도와주는 비결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루 뿌리기입니다. 식물 주변 흙에 살짝 가루를 뿌려주면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양배추에 벼룩이벌레 같은 일부 해충을 쫓아내는 역할도 합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죠. 재를 흙에 직접 뿌리는 방법 외에도 훌륭한 액체 비료, 액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액비는 식물이 거의 즉각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할 때 응급처치용으로 제격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견과류 껍질을 태운 자에 한 컵을 준비하여 물 10리터에 부어주세요. 이를 잘 섞은 다음 하루 동안 숙성시키는데 중간중간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대부분의 핵심 영양 성분들이 물로 충분히 녹아나오게 됩니다. 사용 직전에는 잿물을 한 번 더 잘 섞어주세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뿌리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흙이 젖은 상태에서 뿌리 주변에 관주하듯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량은 작물의 크기에 따라 개당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액비는 칼륨과 인산의 요구량이 최대치에 달하는 개화기 및 결실기에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오이, 토마토, 고추, 가지 등 거의 모든 밭작물은 물론 베리류 관목과 과일나무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견과류 껍질도 퇴비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넣는 게 아니라 꼭 넣어야 합니다. 이는 미래의 퇴비에 칼슘과 다양한 미량 원소들을 풍부하게 공급해 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껍질은 분해되는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만약 껍질을 통째로 퇴비 더미에 던져 넣는다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거의 원래 모습 그대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하려면 껍질을 최대한 곱게 부셔야 합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미생물이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원용 분쇄기, 즉 가든 슈레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분쇄기가 없다면 단단한 표면에 껍질을 펼쳐놓고 망치로 빻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게 부순 껍질은 빨리 분해되는 것 외에도 퇴비 더미에서 구조화 재료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기물이 뭉치거나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고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데 이는 올바른 퇴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껍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호두를 깔 때 겉껍질뿐만 아니라 알맹이를 나누는 얇고 부서지기 쉬운 속 칸막이들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얇은 조각들은 사실 영양소의 진정한 농축액입니다.
특히 요오드 성분이 풍부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는 다양한 신진대사 과정에 참여하고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 가뭄이나 냉해 같은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식물이 약해지고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칸막이들을 모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호두를 깰 때마다 따로 작은 병이나 통에 담아두세요.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지만 아주 소량만 있어도 여러분의 텃밭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칸막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두 칸막이가 식물에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단연코 요오드입니다. 이 칸막이에는 요오드 함량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식물에게 요오드가 왜 필요할까요? 첫째, 요오드는 착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화기에 요오드 용액을 뿌리거나 관수해주면 특히 토마토, 고추, 가지 같은 작물의 어린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오드는 식물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천연 살균제처럼 작용하여 병을 유발하는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셋째, 요오드 보충을 받은 식물에서 자란 열매는 이 중요한 미량 원소를 축적하기 때문에 맛이 더 좋아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결국 식물과 우리의 건강, 두 가지 면에서 이중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 요오드 용액을 사용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호두 칸막이라는 천연 유기농 공급원이 바로 우리 손안에 있는데요. 호두 속껍질의 효능을 온전히 뽑아내려면 반드시 우려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드카나 주정을 사용하는 팅크 제조법인데 알코올이 유효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출해 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갈색 유리병을 준비하여 속껍질을 3분의 2 정도 채우고 나머지를 품질 좋은 보드카로 가득 채웁니다. 병 뚜껑을 단단히 닫고 2-3주간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병을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완성된 팅크는 진한 콘약색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농축 원액입니다. 사용 시에는 반드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알코올 사용을 원치 않으신다면 물을 이용한 달인 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호두 속껍질 한 줌에 끓는 물 1리터를 붓고 약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후 뚜껑을 덮은 채 완전히 식을 때까지 우려내십시오. 이 달인 물은 오래 보관하기 어려우므로 즉시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효과는 동일하니 본인에게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칸막이 추출액 또는 달인 물은 잎에 직접 뿌려주는 옆면 시비에 아주 훌륭한 수단입니다. 사용액을 만들 때는 알코올 추출액 1작은술을 물 10리터에 희석해 주세요. 만약 물 달인액을 사용하신다면 물과 1대4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무는 아침이나 저녁, 건조하고 바람이 없는 날에 진행하여 용액이 잎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옆면 시비는 특히 가지과 작물인 토마토, 고추, 가지, 그리고 감자에 유익합니다. 꽃봉고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10일, 14일 강력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식물이 활발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으며 전체적인 활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잎도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변할 것입니다. 이는 식물의 가장 중요한 생육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달인물은
영양 공급 말고도 쓰임새가 또 있습니다. 요오드와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강력한 살균 및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 액체는 곰팡이성 질병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토마토나 감자에 발생하는 역병 파이토프토라이나 오이, 호박에 생기는 흰가루병에 효과적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 공급 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희석액을 열흘에 한 번씩 작물에 뿌려주세요.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습하고 서늘한 날씨일 때 특히 신경 써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질병의 초기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농도를 좀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로 추출한 원액 한 큰술을 물 10리터에 희석해서 사용해 보세요. 이때 잎의 윗면뿐만 아니라 아랫면까지 구석구석 정성껏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독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질병의 확산을 막고 소중한 작물을 안전하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비료나 보호제와 마찬가지로 호두 관련 제품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밭 전체를 50cm 두께의 껍질로 덮거나 진한 추출물을 매일 식물에 주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반드시 권장되는 사용량을 지켜주세요. 또한 대부분의 식물이 이러한 영양 공급을 좋아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철쭉처럼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작물에는 많은 양의 재를 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재는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이죠. 그리고 갓 깬 신선한 호두 껍질은 유글론 성분에 가장 민감한 식물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여러분의 식물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식물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스스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적절한 양과 세심한 관심이 바로 성공적인 재배의 비결입니다. 이 귀한 재료들을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집과 보관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두 껍질이나 속껍질 같은 재료는 1년 내내 꾸준히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장하기 전에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젖은 껍질은 쉽게 곰팡이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얇게 펼쳐서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충분히 말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마른 재료는 양파망 같은 채소용 그물망이나 종이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는 공기순환을 도와 습기가 차는 것을 막아줍니다. 보관 장소는 건조한 창고, 다락방 또는 기타 보조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농사철이 시작될 때까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정원과 텃밭에 엄청난 도움을 줄 귀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에 대한 현명하고 신중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아주 간단한 경제적인 효과를 정리해 봅시다. 흔히 버려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재료를 활용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수제 비용 절감입니다. 인공 배수제 한 포대는 돈을 주고 사야 하지만 껍질은 그저 공짜입니다. 둘째, 멀칭 비용 절약입니다. 장식용 우드칩이나 나무 껍질은 상당히 고가지만 껍질은 똑같은 효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셋째, 비료 비용 절약입니다. 껍질을 태운 재는 값비싼 칼륨인 복합 비료의 역할을 대신하는 천연 무료 비료입니다. 넷째, 방제 비용 절약입니다. 껍질 안의 칸막이 부분을 우려낸 물은 시판 살균제를 대체하며 껍질 그 자체는 민달팽이 퇴치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한 시즌 동안 꽤나 쏠쏠한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핵심은
토양과 작물을 화학 물질로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유기농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연의 순환고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쓰레기로 버렸던 호두 껍질과 소 껍데기가 사실 정원사들에게는 다재다능한 만능 도구였다는 겁니다. 이건 배수충이 되기도 하고 오래가는 멀칭 재료가 되기도 하며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기계적으로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싼 시판 제품에 뒤지지 않는 귀한 재료인 잿빛 비료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알코올이나 물에 우려낸 작은 소 껍데기들은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건강 만점의 활력제로 변신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귀한 보물들을 우리가 완전히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고 자연이 베풀어준 이 귀한 선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고 정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미 정원에서 호두 껍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막 사용하도록 설득했나요? 여러분의 경험, 생각,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